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보통 포라이프 이렇게 코치님들 만나시면은 꼭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물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물을 차근차근 드세요. 하루에 2리터는 드세요. 한꺼번에 드시면 안 돼요. 날마다 반복하세요. 꾸준히 드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물 먹기 진짜 힘든데 맹물은 못 먹겠어. 내가 뭐 녹차, 보리차 이런 건 다 먹는데 맹물은 못 먹겠어요. 물 비린내가 나요. 나 뭐 화장실 가는 거 귀찮아요.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게 정말 습관 성형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만 잘 먹어도요, 호전이 나오는 거 아세요? 물만 잘 먹어도. 물을 안 먹다가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신체 변화가 정말 엄청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오는데, 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물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할지, 한 잔을 먹더라도 우리 긍정적이게 기쁘게 먹으면 이 물이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보약이 될 겁니다. 물이 중요성을 알자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아는 내용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보통 나이, 성별, 그 다음에 뭐 연령 이런 거 다 구분 상관없이 보통 평균적으로 몸 안에 60%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 엊그제. 어떤 거냐면 이분이 음양오행이라고 아세요? 자기 몸의 사주가 뭐 물, 흙, 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몸의 사주가 물이 많대. 그래서 자기는 물을 안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분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터치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근데 다행히도 물을 2리터는 드시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넘겼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상상 초월이죠. 갖가지의 이유로 자기가 물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계세요. 근데 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 합리화했던 시간들이 아까우실 거예요. 물이 정말 중요한 게, 늘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정말 제가 물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을 때가 우리 둘째 아이 가졌을 때 제가 조산기로 병원에 딱 입원을 했었는데 자궁이 수축이 온 거예요. 그때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 태어나도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고 되게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양수까지 부족해요. 자궁에 수축이 되어 있고 양수가 부족하니까 자궁벽이랑 애가 눈, 코, 입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참 6개월 그 태아는 한참 물 안에서 수영하고 놀아야 될 텐데 틈이 없어가지고 정상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가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양수가 늘까 했더니 물 마시세요. 딱 그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처방받고 물을 먹는데 얼마나 먹어야 될지 물어봤더니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오전에 4리터, 오후에 4리터를 먹었어요.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어떤 그런 귀찮은 것도 없이 물만 먹으면 된다니까 옆에 정수기 있고요. 마그네슘 들어 부으면서 막 계속 물 먹고 린 것도 따로 맞으면서도 하루에 한 10리터 넘게 내가 물을 먹었잖아요. 한 일주일 먹었는데 양수가 다행히 살짝 이제 늘어나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무사하게 발달도 잘 되고 했는데 제가 그 아이 살리려고 먹었던 물이 제가 막 피부를 엄청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 흉터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가 살 빠진 게 흔치 않거든요. 1kg가 딱 빠지는데, 그때부터 제가 물은 정말 잘 먹어야겠다.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예쁜 임산부가 됐네. 라고 이제 그 경험이 너무 값진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라 하면은 너한테 정말 이득이 많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아이 낳고 나니까 물 먹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간절함이 또 사라지다 보니까 물을 하루에 1리터 먹는 것도 정말 신경 썼을 때 먹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시 한번 좀 일깨워 드리려고 제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만성 탈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보통 두통이 있거나 뭐 갑자기 저리거나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뭐 화장실 가기 싫다 해가지고 뭐 물을 안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가 물이다, 우유가 물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음식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물처럼 꼴깍꼴깍 넘어가니까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순수한 물을 우리 몸에서 많이 원한다는 거죠. 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부족한 증상이 나오냐 해서
적어왔는데 적으면서도 와, 정말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우리 그 김진선 박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갈증을 느낄 때는 정말 내 몸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 물을 먹어주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 적으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채수분이라는 거, 우리 아가들 피부 이렇게 꾹 눌렀을 때 탄력 어때요? 뻥 튀어나오죠. 빵빵해가지고 보기 흉한 게 아니고 너무 깨끗하고 맑고 예쁘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 몸 안에는 수분이 75%라고 합니다. 심지어 태아는 86%까지 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인은 우리가 보통 아는데 60%라면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이 60%가 우리 몸이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해요. 도대체 내 몸에 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는 다 뼈지, 근육이지, 머리카락이지. 근데 이 물들이 장기 안에 특히 많이 들어있고 혈액 안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 딱딱한 이 뼈 안에도 30%가 다 물이라고 해요. 이 뼈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 뇌 속에 이 물들이 무려 70%. 우리 몸 안에 전체의 70%가 뇌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심장 쪽으로도 많이 가 있고 이 뇌와 심장이라고 하면 우리 생명에 아주 정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 있는 장기들이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들이 그 가장 중요한 장기들에 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1%에서 3% 정도 부족할 때는 갈증을 느끼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물을 안 먹어주면은 머리가 멍해진다고 해요. 두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짜증이 많이 난대요. 우리가 마그네슘 부족해도 짜증 난다고 하잖아요. 물이 부족해도 짜증이 난다네요. 우리 몸에서는 어떤 게 부족해라고 정확한 표현보다는 모수부호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 모수부호를 한번 해독하는 능력을 내 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은 어떤 건지 이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 안에 부족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 수분을 안 뺀대요. 땀이 점점 줄어들 거고 소변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 거고 어쩌다가는 소변 색깔이 엄청 탁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갈 거고요. 심장이 빠딱빠딱 빨리 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물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5% 정도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이미 혈액은 완전 끈적끈적 해가지고 흐르지 않는 게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순환이 전체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은 더 빨리 올라가 있고 땀은 아예 멈출 거고요. 체온은 정말 펄펄 끓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7%까지 이제 물이 부족하다. 장기가 이제 생존에 관련 없는 뭐 위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을 안 보내게 된대요. 그러면 들고 나가고 하는 이 물들이 없기 때문에 노폐물이 빠질 수도 없고 영양분을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괴사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정말 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생존에 필요한 장기까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에이 누가 뭐 그때까지 물을 안 먹어요? 제가 12%까지는 못 봤지만 그래도 물 부족하셔가지고 암에 걸리신 분들은 봤어요. 정말 물이 부족하신데 본인은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물을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고 직업 특성상 본인이 그 방문 학습 교사인 거예요. 아이들 수업할 동안에 자기가 화장실을 가면 안 되고 그 타이트한 이동 시간에 자기가 화장실 갈 그 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고 살을 빼려는데 너무 간단하게 그냥 다이어트 약 먹으면 되지. 어느 병원이 좋아요? 라면서 그걸 쫓아다니기 바쁘시고. 그래서 물을 먹었다 생각하시는데 날마다 우유나 탄산이나 음료를 드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도 안 가신대요. 본인은 그게 정상이라 생각하세요. 왜? 물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다이어트 약은 먹어야 되겠고요. 몸은 이렇게 약을 드시는데도 체중 조절은 안 되시고 결국에는 갑상선 암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이어트 약은 놓지 못하시고 이걸 보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저희는 알잖아요. 경험을 해봤지만 하지만 본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물 먹기부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참 난감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웠고요. 꼭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물부터 드시기 시작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저희 포라이프 제품 만나면서 물부터 드시기 시작하면서 제품도 한 알, 두 알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대사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방법이 승모근이거든요.
이쪽 승모근이 아프고 딱딱하고 이게 풀리는 과정이 되게 결리고 할 수 있어요. 호전이 딱 거기부터 오신 거예요. 나 이거 못 먹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 먹겠다고. 제가 어르고 달래고 했는데도 물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를 하셨어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부터 힘드셔가지고 못 하셨어요. 정말 이게 간단한 물이지만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은 정말 너무 힘들고 이 반응들을 또 내가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만성 탈수 그다음에 또 내가 만성 질환까지 올 수 있다는 거 너무 무섭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물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요. 요즘에 그리고 물 먹는 방법도 뭐 사 먹을 수 있고 정수기도 있고 심지어 뭐 어디 가셔가지고 약수도 떠온다고 하시는데 정말 깨끗한 물, 좋은 물 골라서 드시고요. 그 어떤 물을 드시든 상관이 없이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CM슈퍼나 소금이나 뭐 이런 거 다 충전하실 수 있으니까 깨끗한 물만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어떻게 먹느냐.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우리 물 중독 걸린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나트륨 농도가 엄청 연해져가지고 갑자기 삥 어지럽고요. 그다음 또 어떤 분들은 토하실 것 같고 두통도 오고 하거든요. 물은 천천히 자주 오랫동안 드시고요. 이것도 힘드시다 하면 저는 정각 될 때마다 종이컵 한 잔씩 마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만 들으니까 또 잘 안 마셔. 그랬더니 제가 아니 그 배우 유인나 씨는 정각에 1시간씩 마신대요. 어쩐지 예쁘더라. 이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알람을 설정해야겠다. 나도 예뻐져야겠다. 그러시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여자는 예뻐져야 되는구나. 날씬해져야 되는구나. 이 물 먹는 것도 그런 거랑 연관을 시키세요. 그래서 예뻐지는 시간 해가지고 우리 정각 땡 되면 종이컵 한 잔씩 마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려우신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마시는데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이 쪼그라들어 있던 세포가 물이 들어가게 되면 다 흡수를 못해요. 이게 대사 돌리고 찌꺼기는 소변으로 보내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감수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뻐지는 단계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오다가 보니까 저희 골드님 항상 저 IDA에는 제가 골드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셀러브리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한테는. 모든 행동들이 따라하고 싶고요. 어떤 걸 드시는지 따라 먹고 싶고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 먹는 뭘 들고 오셨길래 어머 이거 웬일이야. 이 가방 보이세요? 여수에서 핫하다는 딸기모찌인데 이 가방이 죄다 지금 물병이에요. 하루에 2리터 드시라고 했는데 얘가 2리터인 것 같아요. 하루에 먹을 물을 미리 떠놓으셨어요. 그거 아시죠?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게 되면 더 자주 찾는 거. 2리터. 여기에 또 이거는 또 어디에 쓰실, 이번에 우리 컨벤션 때 받은 물병에다가 또 우리 먹고 남은 여기 이런, 여기에도 쉐이크. 또 이거는 우리 에너지 타먹을 수 있는 조그만 물병들. 또 빈잔에 또 픽터 깔아앉아 있다고 물도 헹궈 갖고 드시고. 보이세요? 진짜 우리 포라이프 사람들 보면은 너무 대단한 게 다른 건 안 챙겨도 물병만큼은 제일 좋은 거 사시고요. 물병 가방도 제일 튼튼한 거 잘 들고 다니시고 어떤 것보다 물병 가방이 커요. 항상 갖고 다니시고 특히 제 일한데 저는 물병은 챙기고 핸드폰은 놓고 다니고 그래갖고 순천에서 여수에서 가지러 왔었어요. 어우 이놈의 정신머리. 그만큼 물이 정말 포라이프인들에서는 중요한데 포라이프뿐만 아니고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더라도 물은 항상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집에 물병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쉐이크용 따로 에너지용 따로 예쁜 것도 골라 먹는 재미. 이 물병 욕심은 저는 부려도 가하지 않고요. 이 물병 전부 다 활용하셔가지고 다 마셨으면 좋겠습니다.